500년 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500년 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도자기 기형과 도형이 매우 특이한 청아유리용 도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격으로는 밑면 10.7, 몸통 20, 입구 6.7, 높이 40cm이며 몸통에는 고리가 4개 있으며 입구는 매우 특이하게 연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아유리용 몸통에 있는 고리 4개는 이슬람식 기형과 도형인 듯 합니다. 또한 청아유리용 색감이 곰팡이가 묻어있는 것 같이 뿌옇게 보입니다. 꼭 불량품이나 수준이 낮은 도예가가 제작한 듯 보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도자기를 구입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짝퉁이나 모방품으로 취급하던 것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제 나름대로 특이한 기형과 청아유령 색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저렴하게 구입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벌이로 도자기를 제작하는 장사꾼들은 고가의 도자기를 팔기 위해 진짜보다 더 좋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도자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곰팡이같이 뿌옇게 청아 색감이 사라지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05년부터 1521년 정동년 시기에 코발트 수입을 서아시아 윈난성에서 수입하였는데 윈난청아라고 하였습니다. 즉 해청이라고 하였으며 윈난청아만을 사용할 경우 소성 중에 청아 색감이 뿌옇게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 청아, 즉 석자청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윈난청아, 즉 해청색은 재와 같은 빛깔이 바탕에 하늘빛이나 풀빛과 같은 색깔이 섞인 색깔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팽이버섯 같은 색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화살표 있는 부분이 윈난청아 생산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안을 살펴보면 6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2층은 넝쿨 문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몸통에는 사계강으로 산수와 인물문이 청아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의 생활상을 청아로 그린 듯 합니다. 몸통 상부에는 4개의 고리와 팔보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청아 색감이 소성 중 뿌옇게 사라진다는 윈난청아, 즉 해청색을 사용한 듯하며 기형에서도 몸통이 4개의 고리와 입구의 주름 문양은 이슬람식 기형과 도안으로 보여지므로 1505년부터 1521년 정덕시대 청아유리용 사이 매병으로 판단됩니다. 명나라 시대의 문화와 청아장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몸통에 고리가 있는
고대작입니다. 좋은 유튜브 제작을 위해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명나라는 14세기 북방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중국인, 즉 한족들이 대규모 농민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를 홍건적의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홍건적은 백령교라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홍건적의 우두머리였던 스님 출신이 주원장에 몽골족을 초원으로 몰아내고 남경의 수도를 정하고 명나라 일대 홍무제 주원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1405년경 항해술과 조선술도 크게 발전하여 원거리 항해가 가능하였으며 1402년 영락제 시기에는 안정된 경제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명나라 권위를 내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슬람교도의 자손인 정화를 선단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까지 세 차례 남해 원정을 실시하여 이 일대 나라들과 신중관계와 무역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화 함대는 나침판을 이용하고 별자리를 이용하였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국인이 동남아시아에 퍼져 학교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명때 중국은 전통인 유교 문화를 희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제를 실시하여 도시가 번창하고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였으며 만조족 등 북방의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성하게 됩니다. 명나라 정치 상황으로는 1487년 9월 홍치제는 18세의 나이로 명나라 10대 황제로 즉위한 후 1487년 성화제 때까지 혼란에 빠졌던 국정을 수습하고 지방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잘 다스려 혼란에 빠졌던 명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성화제 시대 때 문제였던 불교와 도교의 행사를 전면 금지시켰으며 특히 전직 황제들은 후궁들을 많이 거느려 국정이 혼란스러웠으나 홍치제는 후궁을 두지 않고 정신황후에게만 충실한 황제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호황과 잠잠한 변방이 함께해서 명나라 태평기를 이끈 중흥의 군주로 평가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홍치제는 업적과 인간성이 좋은 군주였지만 말년에 항우인 장항우 외척의 기세가 대단하였으며 권세를 등에 업고 권력을 전행하였으며 또한 관원은 수천 명에 이르렀으며 경성에서는 토목공사가 빈번해지고 군사들이 공사장으로 끌려가고 재정은 더욱 빈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호구는 줄어들고 군단은 나약해져 갔으며 간언하는 사람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처벌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1505년 감기를 앓다가 어이가 가져온 약을 먹고 코피를 쏟으며 제18년 36세에 병사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나라 청화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무제인 1368년부터 1398년 30년간 청화의 원료인 코발트 수입이 막혔기 때문에 청화자기는 양이 적고 유령자기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슬람의 금속 공예품을 모방한 이슬람식 기형과 도안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건문 시대에는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선덕 시대 청화자기 특징으로는 서아시아에서 수입한 코발트를 사용하였으며 원대 청화자기에서 보이는 철수세미 현상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아시아 청화와 중국산 청화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원청화는 푸른 느낌이며 영록과 선덕 청화는 짙은 남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화로 색칠한 부분이 짙은 농담이 자주 나타나는데 진한 부분은
검은색으로 우러나와 도안이 선명해지고 생동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과 선덕 청아는 농염하고 진하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회화 기법상 원대 청아자기와 다른 점은 선을 강조해 개성을 표현한 그림이 많다는 점입니다. 장식을 그리는 경우 안부터 바깥으로 포개듯이 그렸는데 이러한 형식은 영락가 선덕시대 도자기 회화의 주입기법 즉 탁도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소마리청 특유의 번지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이용해 회화감을 살리기 위해 발전된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약은 원대에 비해 훨씬 투명하며 두텁고 푸른빛이 은은하다는 것입니다. 테트는 원대에 비해 잘 정제되었으며 접시를 대여하고 대부분 바닥까지 유약을 칠했다는 것입니다. 1435년 선덕 황제가 죽고 난 뒤에 1449년 투묵의 변이 발생하였으며 북방의 몽골족 침범으로 황제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선덕시대 이후 1435년부터 1464년까지 정통 경태 천순 시기는 간요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은 시기이며 즉 간요는 계속 생산되었으나 제도 운영이 비정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464년부터 1487년 성화시대에는 간요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대명 성화제라는 글이 써 있는 도자기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성화시대의 목표는 선덕시대의 품격을 따르고자 노력하였으며 성화시대 자기는 크기가 작고 휘와 장식은 섬세하고 정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선덕시대 도자기의 웅장하고 호방한 형태나 장식과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화시대에는 중국 내 코발트 즉 평등청을 이용하여 청화자기를 만들었으며 청화 색감은 선덕에 비해 엷은 대신 발색이 깨끗하고 묘사가 섬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화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청화를 바르는 붓이 발달하여 그림 양식이 이전과 달리 상세히 섬세하며 명암 처리도 능숙해지는 분수 기법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시대 간요는 유약층이 윤택하고 투명해 청화 장식이 물가에 끼듯 아스라한 느낌을 주었다고 하며 성화시대 간요를 선덕시대와 더불어 명나라 시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홍치시대에는 명나라 황실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하게 절제가 가능한 황제였으며 모범적인 가정생활 등으로 불필요한 간요자기 생산을 금지하였으며 금검 전략 때문에 간요자기가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덕시대, 성화시대의 품격을 유지하였던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독제는 어릴 때부터 무술, 말타기 등 사치와 놀이에 집중하였으며 강남 순행 중 병을 얻어 1521년 죽게 됩니다. 정독시대 사치는 간요 생산에 크게 보탬이 되었으며 홍치 시대보다 우선 양적으로 몇 배나 많은 도자기가 생산되었으며 크기도 커졌고 대범한 기형도 종종 등장해 가정시대나 만력시대에 대형 기물의 토대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독시대 간요 중 아라비아, 페르시아 문자로 장식한 도자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이슬람 한관들이 관심과 당시 서아시아를 지배한 오스만 제국과의 무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독시대에는 서아시아와 무역이 재개되면서 원난 청화, 즉 해청이라는 청화를 수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그림을 그려놓을 경우 소성 중에 색감이 뿌옇게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 청화, 즉 석자청과 혼합해 사용하여 안료를 만들면 색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덕년간에 새로운 청화가 등장하면서 옅은 자줏빛이 도는
짙고 화려한 색을 보기 시작하였으며 이슬람 지역을 700년간 통치했던 오스만 제국도 코발트로 그림을 그리는 청아자기는 중국 청아자기를 상당 부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은 중국 자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청아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별로 코발트의 변천 과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유물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